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기현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미국의 7월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망에 간밤 미장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우리 장도 오늘 이 상승 흐름의 여파를 타서 양대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코스피 0.88%, 코스닥은 1.56% 각각 올랐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 홀로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점차 오르고 있지만 내 종목은 오늘도 답답했어요 하는 분들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그 고민거리 해결해 나가보시죠. 살만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실시간으로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라이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튜브로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요일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의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딜사이트S의 이정호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시작부터 아주 핫하신가 봐요. 벌써 땀을 흘리고 계신데요. 네, 열심히 해야죠. 네, 또 광복절 하루 앞뒀잖아요. 내일 뭐 특별한 일정 있으세요? 내일 특별한 일정은 애들이랑 같이 마트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마트 쇼핑 아주 좋습니다. 어제 한숨 고른 우리 시장 다시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장 흐름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흐름, 오늘의 상승세가 저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상승이 나왔다. 상승 둔화나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데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됐고 이런 전체적인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다시 한번 탄력세를 만들어주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또 미국에서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거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될 텐데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휴장인 점 그리고 또 이거 끝나고 나서는 소매 판매 지표까지도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한 지표들을 다 보고 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차분하게 오늘장을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금요일 장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차분하게 잘 대응하신 분들이라면 금요일장도 하루 쉬어오고 난 다음에 또 잘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엄청나게 오른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국 에센시인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만 무려 9%나 올랐더라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도 이 상승 흐름 타면서 16%대 급등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올라줬는데요. 앞으로 같이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풍력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들 알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지금 뭐 많은 전선 회사, 케이블 회사들이 풍력 관련, 해저 풍력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풍력 관련주들의 시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2분기 컨센서스가 약 880%가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분이다.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풍력 관련해가지고 신재생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암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풍력 살아있어. 우리 아직도 죽지 않고 잘 나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왔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동국 SNC를 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약간 가우뚱거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풍력 관련해가지고 지금 CS 윈드, CS 베어링 뭐 이런 회사들이 더 전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자면은 케이블, 해저 풍력 관련해가지고 케이블 업체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오늘 갭상승로 출발하고 거의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약간 매물대가 맞으면서 떨어지게 끝났습니다. 약간 기분 상승을 했지만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게 윗꼬리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달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에 어떻게 보면 매물대 소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겹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동국 SNC보다는 다른 풍력 관련주 CS 윈드나 CS 베어링 쪽을 더 보자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이쪽 섹터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 종목 동국 SNC는 약간은 갸우뚱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섹터 중에서 잘 가고 있는 CS 윈드 뭐 다른 종목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CS 윈드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준비한 소식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종목 진단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상품도 받아가시고 내 고민에 대한 답답한 지점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만나는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현대로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46,800원에 비중은 20%.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방산용 로봇계 육군에 최초로 납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잘 가고 있는 만큼 또 더 큰 수익 챙겨보려면 현대로템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진짜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저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나왔을 때 4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슈가 불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방산용 그 육상개 그 강아지 그 뭐라 그랬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로봇개. 로봇개를 만들면서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로템이 갖고 있는 그 전차나 이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늘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크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보다 제품이 한 군이 더 늘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주가 상태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슬슬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정말 좋아요. 방산 플러스 철도까지도 있는 회사인데 방산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잘 가고 있지만 철도까지도 부각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종목 6만 원까지도 넘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왜 수익을 챙기냐라고 말씀을 해드리냐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는
가격은 그러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날 때 정리하는 방법이 분할 매도 방법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냐? 만약에 55,000원 가격대부터 저는 비중이 지금 20%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비중 1%씩 다 팝니다. 55,000원, 56,000원, 57,000원, 58,000원 이렇게 하면서 65,000원까지 만약 판다라고 하면서 1%씩 정리를 하는 부분.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수익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뭐 5%에서 10% 정도는 저는 한번 이번 하반기 그리고 기간값으로 말씀해 드린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한번 계속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뭐 방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슈가 불면서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철도도 내년쯤에는 좀 더 이슈나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리스, 트럼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당선 이후로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노후화된 부분에 철도 건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대로템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 만큼 이번 연도가 끝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보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슬슬 수익을 챙겨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6만 원 선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은 주셨지만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 보면서 앞으로 차차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부터 1,000원 단위로 1% 정도씩 분할 매도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남은 5%에서 10% 정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수혜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수익 최대한 극대화해 보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도 함께 하시고 상품도 챙겨가세요. 자, 다음으로 또 상담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와 있고요. 미래반도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215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12.82%나 오르면서 종가가 16,720원인데요.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반도체 AI나 뭐 5G 등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오늘 장에서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수익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도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으로 등록이 돼 있고 삼성전자 메모리 AS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인데 이게 약간 유니크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세계 유일의 메모리 AS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장 초기 가격대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장한 지가 언제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23년도 1월 말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이 24년도 8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물량들은 다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기업 분석으로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되게 적어요. 유통 물량이 거의 대주주 지분이 73%를 갖고 있는 점이 되게 크다. 그리고 시총을 봤을 때 2천억인 점. 그럼 시장에서 유통할 가능한 물량은 1,000억 이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만 터져져 준다면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또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매출액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2천억 이하인 종목에서 이런 종목을 찾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14,215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까지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요 근래에 사셨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들어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8월 5일 날 하락했던 분을 만회하고 나서부터 계속된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진입한 가격도 딱 돌파 매매 자리에서 딱 잘 들어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들어가신 날부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계속적인 올라간 부분 그리고
들어가시고 어떻게 보면 어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급락이 좀 나와줬지만 이때도 잘 버텨준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많이 당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줬는데 적게 나왔는데 주가는 좀 하락을 하면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 심리로 파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는 누군가가 그냥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 조금씩 계단식으로 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안 팔고 들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거래량 없는 하락세에서는 좀 잘 버텨줬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121선까지도 이제 터치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 이평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면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정배열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 회사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우려했던 부분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는 체크해 볼 필요는 없고 못해도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더 지켜본다라고 하면 큰 수익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최고가인 37,900원 여기까지는 좀 힘든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상장 초기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어렵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 25,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는 전략보다는 들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익절가도 먼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익권인데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수익권인 종목이 손실로 돌아왔을 때가 가장 힘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215원 이 평단에서 좀 더 평단을 15,000원 부분이 이제는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익절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익절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권을 좀 다지는 부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와줄 거다라고 그래야 주가도 어느 정도 정배열로 안착을 하면서 더 큰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15,000원 부분에서 익절가 잡고 목표가 최종 목표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미래 반도체 우선 홀딩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도 충분히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진입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는 25,000원 잡아주셨고요. 익절가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익절가는 1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으로도 상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LS 일렉트릭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9만 7천 원에 비중은 15%입니다. LS 일렉트릭 MSCI 한국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4.52%나 오르면서 종가는 17만 5,900원인데요. 그래도 아직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7월 말에 27만 원 선까지도 한때 올라줬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무조건 홀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충격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20만 원 후반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가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올라갔고 수혜를 많이 받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AI 거품론 관련해가지고 AI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변압기 관련주들이 약간 상승이 더딘 모습세가 나오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조정이 되는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왔어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욱더 심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돌이켜 봤을 때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어차피 이때까지 많이 올라갔던 거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 근데 실적을 보고 나니까 안 좋게 나왔어.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실적이 그렇게 기대를 해봤던 사람은 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회사를 계속적으로 팠던 분들이라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로닉이 더 좋지 LS 일렉트로닉이 더 좋냐라고 본다면 아니었습니다. 왜냐? 배전 관련해 가지고는 이 회사는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는 3등이었어요. 3등. 그러니까 그 세 개의 회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았던 부분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배전 쪽에서는 국내 1위이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배전의 시대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변압의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만 좀 더 지나다라고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길면은 뭐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지나고 난다라면 이제 배전의 시대가 왔을 때는 LS 일렉트로닉으로 수혜가 오면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로닉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주가도 어떻게 보면 기대가 많은 만큼 하락했던 것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딱 고점을 찍고 딱 빠져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고점 차트가 나온 부분이죠. 윗꼬리를 달면서 도지를 만들면서 딱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젠 이 종목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대 20만 원 밑에서는 저는 언제든지 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 2분기 그렇게 안 좋았어. 그럼 3분기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 낮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부합하는 순간 주가는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열연하지 않고 저는 모아갔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올랐던 부분은 MSI 지수 편입이 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는데 저는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저도 되게 애착이 많은 종목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도 챙기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최소 5%는 이 종목을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HD 현대일렉 단기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한 방이 있는 LS 일렉트릭이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LS 일렉트릭에 한 표 더 던져주고 싶은 만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다.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비중이 15%인데 5% 정도는 더 들어가도 괜찮다. 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20% 정도는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게 지금 AI 거품론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시 한번 AI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때 따라가기에 많이 늦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력기기가 AI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라고 보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력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 슈퍼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로 먼저 올라갔던 부분이 더 크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력기기는 사야 된다. 지금 풍력, 원전 이런 거 다 오르면 그 다음 수혜는 누가 뭐래도 전력기기 관련 섹터입니다. 네, 근데 이걸 빼놓고 전기를 논할 수 없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25만 원. 네, 이번 연도에 25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3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보다는 추매를 해야 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종목이 그래도 손절 자리를 알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저점 자리 이 자리, 이 월요일의 저점 자리, 14만 5천 원 이 자리가 오면 바로 손절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우선 홀딩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더 쌓아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20만 원 아래에서는 더 모아가도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 추가 매수 의향이 있으시다면 5% 정도는 더 보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전 국내 1위 기업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은 배전의 시대가 오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온다면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목표는 단기적으로
25만 원 잡고요. 장기적으로 길게 내년까지 본다면 30만 원 그 이상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으로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HD 현대마린솔루션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3만 8천 원 그리고 비중 8%입니다. 어제장에서 꽤 많이 빠졌죠. 오늘도 하락세 3거래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내려가면서 종가가 11만 1,900원에 형성돼 있는데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부유식 LNG 저장 설비 개조 수주 맡았다. 이런 소식 얼마 전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발판 삼아서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사업하는 내용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쉽게 얘기해 드리냐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지금 자동차로 비유를 해드리면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우리나 누구나 다 차를 사잖아요. 근데 서비스 센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전 세계 1등입니다. 조선 관련해가지고 많은 배를 많이 판매를 했는데 그 회사의 개조나 수리가 나왔을 때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에서 수리, 개조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는 내용은 거의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많이 배를 팔수록 이 회사의 주가나 이런 상승 탄력은 더 올라가고 조선 지금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팔아야지만 돈을 챙깁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보면 노화되면 노화될수록 이런 거에서 더욱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올 수가 있고 사이클을 많이 안 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알짜배기 회사인데 상장 당시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 회사를 왜 상장을 시키냐, 이 알짜를 왜 상장을 시키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공모가도 약간 8만 원 중반대였는데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진짜 20만 원까지도 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요즘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 잘 못 가는 부분이 있어요. 조선 기자재 관련해 가지고도 막 올라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시총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감이 좀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안 가냐? 진짜 사업하는 영역이나 조선주가 진짜 많이 힘들었을 때 20년도 전, 19년도, 18년도 이때도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흑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안 타고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회사는 정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 때는 많이 벌어. 하지만 못 벌 때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되게 안 좋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은 그런 약점이 없는 종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은 많이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조선의 슈퍼 사이클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약간 종목 교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조선주들은 너무나 잘 가요. 선사,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잘 가는데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성강밴드, 태강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HD 현대마린솔루션만 못 간다는 거는 뭔가 좀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급이나 영업실적이나 이런 부분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에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종목 교체 차라리 조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가격대가 언제냐 저는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0만 원 초반인 10만 원까지 한번 보시고 10만 원이 만약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10만 원이 깨지면은 다 공모했던 가격 8만 원 중반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던가 갈아타서 수익을 어느 정도 맨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련 없이 15만 원 정도에서는 좀 수익을 챙기고 싶어요. 생각보다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조선 기자재 중에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HD 현대를 달고 있는 상장사들 중에서 제일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좋은데 주가 탄력성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사업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에 받쳐주지 못하고 잘 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선은 조금 긴 시간 두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만 원 선 이탈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조선주 관련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해서 15만 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미련 없이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으로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다음으로 문자 한 통 또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KB금융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77,000원 그리고 비중 10%입니다. 우선 오늘도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오늘 장에서 소폭 하락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84,000원 선 지켰습니다. 이 종목 수익 최대한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은행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한테.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악재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홍콩지수 관련해가지고 ELS 증권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연계된 부분이 많이 손실로 누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 불안 심리가 되게 많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걸 다 극복을 하면서 주가 상승률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실적이나 이런 부분 나타내는 것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많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력을 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악재 속에서 가장 샀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손꼽히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장기적으로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은행주들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보고 있고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어떻게 보면 자리 잡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력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배당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하반기 이제 끝나갈 때쯤에. 그 배당까지도 한번 노리면서 이번 연도까지 한번 넘겼으면 좋겠다. 팔아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나 그런 액션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은행에서 대처를 하고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 그걸 보고 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9월 달 정도 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스탠스를 맞춰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어떻게 실적이 변경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내년 1분기 실적 발표하는 데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가격대로 말씀해드리면 지금 77,000원에 들어가 있고 비중 10%다. 그럼 이 종목의 손절은 저는 7만 원이 오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익절을 먼저 잡고 대응을 하자. 8만 원짜리가 만약에 이탈하는 모세가 나온다라면 8만 원 부분에서 익절을 잡고 가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저는 11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해드렸던 기간값이랑 뭐 가격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오는 거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KB금융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전으로 길게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도 노리면서 오래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내년 1분기에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7만 원 손절 자리 잡고요. 익절가 잡는 게 중요하겠죠. 8만 원 만약에 깨진다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설정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1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으로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특별한 살만나주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이정호 전문가님의 살맛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여러분들께 특별한 살맛나주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살맛나주의 AS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의 지난 살맛나주 바로 CS윈드입니다. 8월 7일 바로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그런 종목인데요. 무려 최고가 상승률 27.7% 기록하면서 일주일 만에 이미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고가가 67,300원으로 목표를 잡았던 65,000원 이미 넘어선 그런 상태인데요. 이 종목이 단기간에 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잖아요. 2차 목표가 설정하나요? 이럴 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날 시초가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큰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도주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CS윈드 같은 경우는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동국 SNC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 나왔다라고 하면 다음날까지도 시장의 수급이나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CS윈드가 또 차근차근 또 올라가자는 모습가 나왔어요. 대장의 품격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여겨지는 게 크다라고 보고 있고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그때도 말씀해 드렸어요. 이 안 좋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회사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되면 2분기 실적은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마저 떨어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볼 때 우리가 한 섹터, 이 섹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풍력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을 때 저도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했던 게 전력기기, 전선 이쪽을 많이 좋아했는데 이쪽 섹터를 파면 팔수록 연결되는 거는 해상풍력으로 연결됐던 부분이 컸어요. 그리고 트럼프, 해리스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막상 대통령이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가 나쁜 거야? 라고 봤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트럼프의 표밭인 텍사스에서는 풍력 발전이 아주 귀중한 에너지로 착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컸습니다. 자기 표밭에서 이 풍력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소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풍력을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전기료 폭등이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발언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풍력을 좋게 봤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한테 바로 전날에 말씀해드려서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거 뜻깊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길게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해리스 관련주들 지금 너무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진짜 못 갔었는데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제는 풍력이 올라주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까지도 올라주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는 우리도 해리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실적까지도 잘 나왔기 때문에 테마도 붙어준다라고 하면 또한 상승세는 더할 나위 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2차 목표가는 저는 어떻게 보면 75,000원까지도 한번 노리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CS윈드 대장의 품격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더 봐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목표가 75,000원 잡고 길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추고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CS윈드 AS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곧바로 이어서 오늘의 살맛나주도 소개를 해주셔야겠죠. 저희한테 이런 기쁨을 안겨줄 또 다른 종목 어떤 거 챙겨주셨을까요? 부담이 되네요. 네, 오늘 첫 종목은 PNT라는 종목이에요. PNT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다들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많이 오를 때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를 왜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이 종목은 2차 전지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탑 오브 탑이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고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예요. 어떻게 보면은 롤 기술의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을 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2차 전지 사업의 새로움
패러다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습식 장비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건식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사우나 예를 들어볼게요. 습식에서 건식으로 갔을 때 건식은 약간 숨이 턱턱 막히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이물질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건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PNT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에는 누구랑 연관이 제일 있냐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봐요. 누구냐? 바로 테슬라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냐가 제일 큰 부분인데 이 PNT는 테슬라의 2차 전지 장비를 납품하는 모습세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테슬라가 사용했던 장비는 유럽 제품이 대다수였는데 그 부분을 이제 PNT 제품으로 바꿔줬던 부분은 기술력을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의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 사업이 잘 나가고 있으면 안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안주하잖아요. 나 공부 잘해. 공부도 잘하는데 갑자기 얘가 운동도 열심히 해. 그러면 만능이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너무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걸 노려보자 하면서 신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LFP ESS 배터리 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갑니다. 가격대나 이런 부분. 그리고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3원계 이쪽이 더 좋다라고 다들 알다시피 알고 있지만 이 LFP로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ESS 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던 부분 2차 전지 분야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배터리 사업까지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걸로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회사 지켜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고 가격대를 먼저 말씀해드릴게요. 가격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가격대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번 연도 상반기에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 있냐? 라고 한다면 진짜 몇 종목 없어요. 그중에 PNT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풀면서 이만큼의 상승세가 나왔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르면 올랐지 더욱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많이 떨어지면서 이때도 보시면은 하락을 진짜 연 며칠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거의 한 달 반을 하락했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막상 거래량이 터졌던 건 진짜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떨어질 때는 거래량 없이 떨어졌고 이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8월 13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장의 부각이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여겨지고 있고 이평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정배열 21선까지도 이제 안착하자는 모습세가 나왔고 61선까지도 이제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목표가는 좀 짧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1차적인 목표가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도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0원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45,000원입니다. 네. 네, PNT 2차 전지 중에서 탑 오브 탑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테슬라의 2차 전지 납품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자리는 모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매수가, 시초가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잡아서 일단 6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 PNT였고요.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약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3일 제약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삼일제약 그 인공눈물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쪽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저만액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탑 오브 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인공눈물 많이 써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 삼일제약 거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안과 전문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왜 지금 시점에서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제가 요즘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제약회사는 CMO 관련해가지고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냐?
라고 본다면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연구 의뢰나 이런 부분을 중국한테 하지 말라, 이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금 제재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가 되던 간에 저는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든 시대 때 법안이 나오는 만큼 그리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중국 견제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점안액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만들기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 공장에서 점안액을 못 만들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이나 그런 부분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저만의 공장을 못 만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3일 제약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다가 지금 이 저만액 관련해 가지고 CMO 공장을 만들어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는 FDA의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CDMO 관련해가지고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넥스 이런 기업들이 잘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종합 제품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의 그런 부분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3일제약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제품에 좀 약간 특출난 장점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다. 그리고 저만의 공장들이 그 세계 빅파마 기업들이 많이 안 만들고 있어요. 얘기했던 만큼 이 저만액 공장을 만들어 버리면은 저만액 관련해 가지고만 제품을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가 전문이 아니고 다른 부품도 다른 제품도 만들고 싶은데 괜히 공장만 차지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게, 어떻게 보면 CMO 기업으로서 더욱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냐. 우리는 기술 개발은 다 할게, 제품은 니네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3일 제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왔고, 자리대도 너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 차례 상승세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긴 올라가줬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약간 종목이 많이 올라갈 때 저는 특출난 종목들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 가지에 집중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더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더 한 번 받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자리는 딱 10,000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딱 갖고 온 종목이다. 가격대나 이런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손절 자리는 8,000원 정도로 잡았어요. 바닥권 부분에서 이 자리가 이탈을 하면 저는 8,000원 자리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잡았는데, 이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이런 부분 찍히는 것까지 보고 간다라고 하면 내년까지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폭발적인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제약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 12,000원 잡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일 제약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내일 시초가부터 매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00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00원 짧게 잡았는데요. 공장 완공되는 또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2차 목표가 15,000원까지도 충분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PNT와 3일 제약,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광복절, 우리 장이 하루 쉬어가죠. 하루 쉬어가고 난 다음에 금요일장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께 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엔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휴일이 되게 달콤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의 주요 지표인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가 다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잘못되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또 고통 속에서 또 이제 어떻게 이거를 다 손절을 해야 되냐 이런 불안감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휴일인 만큼 다 내려놓고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신다고 하면 금요일날 어떻게 대응할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건데 그만큼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저는 긍정적으로 지표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미국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그 월요일날 하락분을 메꾸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많이 올라가 준다면 미국 증시가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따라 들어갈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이 반등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오면서 갭상승 출발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반도체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더 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들 어떻게 보면 PNT, 3일제약도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시세가 미국 증시가 좋을 경우에 PNT가 더욱더 잘 갈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지수가 많이 꺾이는 모습세가 나왔을 때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3일제약을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약간의 다른 종목을 준비했던 만큼 시청자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일 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장비주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부정적일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가시는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 종목을 뭐 사야 될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해드렸던 PNT 아니면 3일제약 이쪽으로 보셔도 되고 나는 좀 더 이런 종목들보다 시장에 안정성 있는 종목이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수페타시스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뭐 SK하이닉스 이쪽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는 요즘 전통 제약회사들이 좀 잘 가주는 모습세가 있어요. 이 3일제약도 전통 제약사인데 그래도 뭐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어떤 회사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누가 뭐래도 알테오젠이 들어가도 언제든 들어가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일 쉬는 만큼 오늘 다들 정리를 하고 관심 종목에 좀 더 대응을 하고 미증시를 좀 더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나서 금요일 오전장을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지수 모두 보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측면에선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시면서 대처해 가시는 그런 금요일장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살만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많은 정보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촬영해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S 검색해 주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금요일에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